안녕하세요. 저는 무더운 여름날 브레이저 끈을 탁 하고 푸는 순간 같은 사진을 찍는 여성 사진작가 곽예인입니다. 성적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춤을 추며 살고 있는 임로운입니다. 건대에서 활동 중인 타투이스트 도림입니다. 제가 사진을 선택한 계기는 정말 특별하지 않은데 12살 때 처음 필름 카메라를 접하면서부터 사진을 좋아하긴 했는데 이걸 업으로 삼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2016년에 캐롤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거기서 테레즈라는 캐릭터가 필름 카메라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딱 넘기고 착 찍는 소리가 너무 좋고 그 캐릭터가 너무 멋져 보여가지고 저거다, 난 저게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진 작가가 되기로 하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토피아라는 여성 사진 작가 그룹을 만들었는데요. 그 사진 그룹을 만들게 된 계기는 2017년 초반쯤에 그때까지 유행하던 사진의 패턴이 있어요. 여성은 무조건 마르지만 가슴과 엉덩이는 볼륨이 있어야 하고 그들은 섹시하고 그렇지만 순수해야 하고 그런 종류의 사진들만을 찍어서 그것들을 자, 이게 바로 여성의 모습이야 라고 제시를 하던 그런 사진들이 엄청 유행을 했었는데 그거를 보다 보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사진을 찍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때마침 그때 여성을 말하는 여성 사진 작가들에 대한 기사를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페미니스트 작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거다, 내가 가야 될 거는 저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페이스북에 나는 이런 게 하고 싶고 혹시 나랑 같이 뜻을 함께할 여성 사진 작가분들이 계시냐라고 물었더니 생각보다 저와 같은 지점에서 고민을 하고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사진팀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무용을 전공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중학교 때 댄스팀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같이 활동하시던 언니가 이제 예고 무용과에 진학하게 되면서 공연을 한번 보러 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국무용 공연을 봤었는데 저거를 꼭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일단 제가 무용을 전공하고 나서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K-팝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는데 아이돌 춤을 따라 추다가 어느 날 남자 아이돌의 춤을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순간 갑자기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이걸 여자가 추면 되게 멋지겠다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남성 아이돌을 소비하면서 추지 말고 여성 아이돌 노래를 소비하면서 여성 아이돌 춤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도달을 하게 돼서 그냥 무작정 시작하게 되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나 뭐 가치관, 문구 이런 것들을 몸에다 새겨서 평생 지닐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엄청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요. 그래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여성 사진작가로서 사진계에서 활동하는 환경은 그다지 좋진 않는데요. 일단 임금차별도 꽤 있는 편이고 대놓고 여성을 뽑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일반적인 여성의 사진을 담는데도 뭔가 제가 지향하는 지점이 여성인권 신장 운동이다 라는 이유로 일이 들어왔다가 SNS에 올리는 글들이나 아니면 찍어온 사진을 보고 다시 일을 물으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마다 정말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작은 기업에서뿐만 아니라 커다란 기업에서도 일을 이렇게 줬다가 너 이런 불운한 사상의 운동을 해? 그럼 너 안 돼? 라고 일을 걷어가는 경우도 꽤 있었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힘들지 않았나. 예술가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긴 할 텐데 보통 작품을 만들 때 이제 자기 검열을 많이 하게 돼요. 예술가들이 진부하진 않은지 남의 걸 따라한 것처럼 보이진 않는지 아니면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봤던 거를 다시 재현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혹시나 그렇게 하면서 조금만 바꿔서 내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단정하게 하고 다니기 전의 얘기인데 여성 무용수라고 하면 뭔가 되게 깡마른 몸에 근데 또 힘은 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성스러운 춤만 춰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무용에서 그리고 발레 이렇게 두 분야에서 되게 심한 것 같은데 예전부터 제가 약간 세뇌당하듯이 여성 무용수들이 특히 한국 무용수들이 부드러운 선 이걸 되게 많이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뭔가 여성에게 있는 편견을 깨고자 하는 안무를 할 때도 자꾸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릴 때부터 교육 자체가 여성들에게 자유로운 몸짓을 하지 못하게 하진 않나 싶습니다. 여성 타투이스트로서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타투한다는 것 자체가 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까진 여자라던가 이런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분들한테 있어서 그게 제일 어려운 점인 것 같고요. 세대가 뭔가 바뀌면서 편견들이 점점 바꿔나가지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페미니즘
사진을 찍기 시작했을 때는 제 사진을 보고 아 맞아 나도 저랬었어 아니면 저게 우리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 힘이 되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것보다 조금 더 힘이 되는 말들은 저도 여성이고 저도 사진작가가 되고 싶은데 과거의 사진계에 지쳐서 할 생각이 없었는데 예인님의 작업을 보고서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진짜 힘이 많이 나고 보람차고 밤에 잠자면서 와 그래 이러면서 잠에 들어요. 이거는 제가 이번 작품 만들면서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그냥 웃기는 건데 이번 작품 노래가 베르디의 레퀴엠 진노의 날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르르 쾅쾅 하면서 진짜 신이 벌을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곡이거든요. 이 곡을 사람들 많은 데서 대낮에 들어도 되게 서늘하고 이런 느낌인데 새벽에 연습실에서 이걸 한번 틀어봤어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날 연습 안 하고 바로 집으로 갔거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좀 쫄보여서 그게 가장 이번 작품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한 1년 전쯤이었나? 제가 아무래도 페미니즘 타투를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손님들이 여성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이제 페미니즘 타투를 받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당연히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군 입대를 앞둔 남성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전 좀 군대 제대하고 나서 받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는데 그분이 자기가 페미니즘 타투를 몸에 새기고 감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좀 더 언급이 되고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게 자기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 크게 와닿았고 저도 뭔가 당연히 페미니즘 타투를 받는다고 하면 여성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좀 편협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에 페미니즘 타투를 시작했을 때는 저도 페미니즘에 대해서 그때는 좀 가볍게 생각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래서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페미니즘 타투를 해드린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인터넷에 소위 말하는 남자들만 하는 그런 사이트에 그분 사진이 올라간 거예요. 그 타투 한 사진이. 근데 이제 그 타투를 보고 엄청나게 많은 비난과 이 타투를 해준 타투이스트도 뭐 알만하다, 뭐 어떻게 생겼는지 볼만하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악플이 달리니까 페미니즘 타투를 하는 게 점점 무서워지더라고요. 분명히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하는 게 너무 무섭고 이랬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나도 좀 더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우리를 규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제가 가장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가치인데요. 특히 여성 사진을 보면 되게 따라오는 말들이 많잖아요. 아, 저 사람은 외모가 어떻고 저 사람은 지금 뭔가를 원하고 있고 저 사람은 섹슈얼하게 비춰지기를 바라고 이런 꼬린말들이 정말 많이 붙잖아요. 근데 제 사진에서만큼은 그런 꼬린말이 붙지 않도록 내가 나를 규정하지 못하듯이 그 누구도 사진 속에 있는 나를 규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제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왜냐면 예술 작품이 가장 실생활에 쉽게 스며들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가장 쉽게 깨거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책임감을 갖고 자기 작품을 좀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타투 작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원하는 여성상에 맞춰서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타투가 여자들이 하면은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제 그림이나 손님들의 가치관을 새겨드리면서 편견을 깨고자 하는 것들을 가장 중점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예술계가 이대로 도태되지 않으려면 고립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도 그렇고 예술계도 그렇고 굉장히 순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버티려면 침묵해야 하고 침묵하지 않으려면 도망을 쳐야 하는 구조들이 굉장히 탄탄하고 켜켜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술은 뭔가를 살게 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예술을 통해서 많은 치유를 얻고 어떠한 감정을 받고 그래서 그거를 원동력 삼아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장치인데 썩은 물은 생명을 죽이기만 하고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예술계가 잘 되려면 썩지 않도록 많은 이들의 언어를 듣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들이 약간 사회 현상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뭔가 공부를 하고 예술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부분에서 되게 약하기 때문에 더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예술가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작품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되게 어렵고 그리고 뭔가 편견을 깬다고 하는데 그들만의 편견을 그냥 깨는 것 같은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사회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고 뭔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좀 방향이 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갇혀있지 않고. 예술과 외설을 좀 구분을 못하는 게 좀 우리나라
우리나라 예술계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거나 가볍게 그린 그런 그림들이 타인이 봤을 때 상처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나라 예술계라고 생각합니다.